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 농민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찾아온 오늘의 명의. 신경외과 김성곤 전문입니다. 농촌의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퇴행성 질환에 대한 고민을 안고 계실 텐데요. 가장 흔한 것은 바로 척추 질환입니다. 오늘은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척추 명의가 들려주는 특급 강연이겠죠? 자, 어머님, 아버님 환영합니다. 드디어 명의무감 명품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예, 와. 오늘 분위기가 약간 초반부터 좋네요.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선생님을 한번 모셔봐야겠죠. 바로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김성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연예인처럼, 예, 약간. 네. 근데 네. 선생님, 지금 봤는데 오전에는 이 넥타이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또 넥타이가 이렇게 생겼네, 이게? 넥타이 사실 뭐 아침에 메고 왔었는데 네네. 낮에 이제 뭐 어르신 뵈러 다니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잠시 풀었다가 네. 또 어르신들 한꺼번에 많이 뵙고 하니까 네. 조금 예를 갖추기 위해서 약간 다시 이 해봤습니다. 넥타이를 매니까 선생님이 약간 지적 이미지가 네. 약 10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네.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농촌에서 이제 농사하시고 이제 연세 있으시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들 위주로 뭐 협착증이랄지 아니면 뭐 골다공증이랄지 네네네.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경추의 어떤 질환, 네. 그 후종인대 고라증, 네. 예, 경추의 후종인대 고라증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설명해드리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의받고 응답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정말 오늘 기대가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명품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입니다. 이 중요한 척추에 병이 찾아오면 다양한 증상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척추 전문의와 함께 척추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더 이상 버들매 마을에 허리 통증이란 없다. 척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뭐 이렇게 명의보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명의인가 글쎄요. 조금 낯뜨겁기도 한데요. 그래도 뭐 한 분야에서 쭉 이렇게 뭐 물론 이렇게 노인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뭐 어린 학생들 그다음에 뭐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서 쭉 질환을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수술 쪽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해왔고 이제 뭐 이렇게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오늘도 뭐 너무 어렵지 않게 어르신들 귀에 좀 거슬리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제가 그 척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하고 진행을 하면은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요?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척추 모형인데요. 이게 실제로 사람 실제 사이즈를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경추는 일곱 군데인데요.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조금 굽이져 있죠. 이거 우리가 전만이라고 합니다. 앞쪽으로 굽이져 있다 해서 전만이라고 하고 이거는 조금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굽이져 있는 게 우리가 정상, 건강한 뼈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흉추 같은 경우 조금 뒤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서서 봤을 때 제가 딱 이제 일자로 옆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안에 뼈를 봤을 때 목은 좀 들어가 있고 흉추는 조금 뒤로 빠져나와 있는 그 모양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요추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전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추, 그러니까 목, 허리는 이제 전만 앞으로 조금 나와 있는 게 정상이고 흉추는 조금 뒤로 나와 있더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경추 7개, 흉추 12개, 그리고 요추 5군데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립되듯이 24개의 뼈죠. 이렇게 조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도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 20몇 개 정도 치아가 있는데 계속 뭐 어디 하나 고치면은 또 병나면 뭐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떼우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24군데나 되니까
고칠 때가 고장날 때가 많고 그리고 각각 이제 병이 어디 위치에 어떤 병이 생기냐에 따라서 증상도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 먼저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시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협착증입니다. 이제 협착이라고 하면 어딘가가 좁아져 있다. 그다음에 뭐 길이 좁아져 있다. 아니면은 뭐 공간이 좁다라는 걸 우리가 협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뭐 경추에도 생길 수가 있고 흉추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요추에 가장 흔해요. 요추가 왜냐하면 가장 이제 아랫부분에 있고 사람이 직립보험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하중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퇴행적 변화도 빨리 오고 어쨌든 뭐 이래저래 문제가 가장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허리다. 그 중에서도 허리 협착이 가장 흔한 질병이더라 해서 협착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척추의 구조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그리고 5개의 요추까지 총 24마디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는 농사일 탓에 농민들의 허리가 고통받고 있는데요. 통증의 부위에 따라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곤 합니다.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 척추관 협착증.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정상적인 그 단면입니다. 그 요추 단면이고요. 이게 위에서 봤을 때 윗단면을 내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단면 사진을 커트했을 때 이렇게 잘라서 몸을 봤을 때 단면 사진 왼쪽이 정상이고요. 우측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협착 상태신 거예요. 협착은 뭐가 좁아져 있다. 결론적으로 이게 관이 좁아진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척추관 안에 신경들이 분포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좁아지는 건 첫 시작 단계는 우리 디스크예요. 지금 이렇게 요추가 우리 깍두기 쌓아놓은 것 마냥 1번부터 5번까지 1번, 2번, 3, 4, 5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 쿠션 역할을 하는 거. 쿠션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몸이 요추뼈가 만약 뼈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숙인다든지 아니면 뒤로 제낀다든지 이런 운동이 안 되겠죠. 중간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말랑말랑한 그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런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뭐든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쓰면은 닳잖아요. 이제 뭐 닳게 되고 퇴화가 진행되고 그러면 이 디스크가 퇴행이 먼저 진행이 돼요. 보시면 이분도 4, 5번에 협착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4, 5번에 협착이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가운데 보시면 신경 다발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4번, 5번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시커멓죠? 이건 이제 막힌 거예요. 신경 다발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하죠? 이제 쪽으로 드는 겁니다. 쪽으로 드는 이유는 앞에 이제 뭐 앞에서 디스크도 튀어나오고 뒤에서 우리가 신경이 소중하니까 뒤에서 받치고 있는 인대가 있어요. 황색 인대라고 하는데 그 인대도 같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입장에서는 신경관이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디스크가 퇴행되면서 밀고 나오고 뒤에서 또 이렇게 인대가 두꺼워지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밀고 뒤에서 이렇게 미니까 신경 입장에서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척추는 인대와 후관절, 그리고 척추뼈 사이 위치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로 두꺼워진 인대와 디스크 때문에 신경관이 점점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잘 지내다가 건강할 때 내가 젊었을 때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농사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잘 지내다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증상들이. 일단 허리가 먼저 아프죠. 허리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뭐 엉치가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세요.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못 고르세요. 협착이 심하면은. 제 몸이 신경이라고 가정을 하면 협착이라고 한 건 내가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잘 개통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다리가 차갑다. 아까 제가 뭐 아침에 이렇게 오전에도 몇 집 제가 방문을 했는데 뭐 다리가 차갑다 이렇게 호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심한 경우에는 마비가 오기도 하고. 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어떤 증상 중에는 허리를 좀 내가 굽히면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협착증 때문에 혹시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혹시 계시나요? 협착증 진단만 드시고 네. 어머님도 계시고
네. 여기가 저래요. 오른쪽 허벅지가. 예, 여기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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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은 올라가는 건 올라가겠는데 내려가는 게 엄청 힘들어요. 내려가는 게 힘들고. 무거워요, 네. 무기.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만 드리면 한 초기 정도, 초중기 정도. 이제 물론 뭐 정확한 진단은 뭐 CT도 찍고 MRI도 찍어서 보면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단 내려갈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유일하게 직립보행하는 동물이잖아요. 예, 서서 걷지 않습니까? 서서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계속 우리가 축성 압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걸으면은 위에서 자꾸 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자꾸 가해진다. 근데 그게 이제 오르막보다 내리막, 그게 이제 뭐 등산할 때보다 하산할 때 더 이렇게 내려가면은 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더 센 거죠. 그러면은 이게 디스크가 위에서 아래로 오는 압력도 더 많이 받게 되고 디스크가 더 뒤로 밀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결과적으로 이 관이 더 좁아지게 되는 거죠. 협착증의 증상은 허리나 엉치 통증, 다리 저림, 장시간 걷기 힘들거나 하반신 냉증, 마비, 그리고 내리막길이나 계단을 내려가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얘기 드렸던 거 다리 저린 거, 뭐 힘 빠지는 거,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허리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목 때문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예. 내가 이제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아래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등에 생기면 등 아래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목에 생기면은 목, 등, 허리 다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다 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척추 분절이 이제 24분절이 있잖아요. 이게 위쪽 분절에서 생기면 생길수록 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 얘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척추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경추. 경추에 질환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요? 손발 저림, 목 때문이라고?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예, 지금 보시면 뭐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잘 이렇게 좀 생소하죠. 이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잘 모르시겠죠. 네. 되게 우리가 얘기 들으면 뭐 경추 디스크. 근데 경추에는 사실 뭐 협착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는 않고요. 뭐 디스크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CT 이제 처음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얗게 이런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특징적인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후종인대 골화증이고요. 이제 CT를 찍으니까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이 하얗게 보이는 게 일종의 돌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덩이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서 신경을.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일단 증상이 뭐냐 그거 궁금하시죠?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단추 잠그는 거 이게 어느 날 안 된다. 예, 제가 이제 단추가 있잖아요. 단추 잠가 안 된다랄지 아니면 제가 뭐 오른손잡이인데 물컵을 들었는데 이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물컵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항상 하는 일인데 나는지 아니면 칫솔질을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돼. 깨끗하게 안 되고 손이 잘 이렇게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손 한번 꽉 쥐어보세요. 손가락으로. 이게 쥐는 힘이 떨어질 때 예, 그러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왼손으로도 쥐어보고 이렇게 쥐어봤는데 확실히 아픈 손이 힘이 떨어져. 예. 아니면은 뭐 어깨를 이렇게 팔을 들고 싶은데 뭐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 그럼 이거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가 잘 걷고 이제 일도 잘하고 밭에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데 오늘 자꾸 이제 목도 아픈데 이게 자꾸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딛는데 내가 막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나는 밟고 싶은데 뭐 이렇게 이쪽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비틀비틀 걷게 된다든지 다 이게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후종인대 골화증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게. 예. 그나마 찾은 게 당뇨. 당뇨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오더라. 예. 그리고 이제 흡연이랑도 좀 관련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은 목 뒤쪽에 위치한 후종인대가 두꺼워져 뼈처럼 굳어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팔이나 손의 저림, 통증, 근력 약화, 다리에 힘이 빠지며 보행 장애가 오거나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 드렸던 증상들, 이렇게 뭐 저리다, 뭐 엉치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게 뭐 약 먹어도 잘 안 는다. 그런 경우에 꼭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병이 어디에 생겼나를 알고 치료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가급적 조금 이제 뭐 병원 가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 먼저 받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협착이 이렇게 있다. 우리가 이제 병 자꾸 이것 때문에 내가 참고 아픈 거는 이제 참고 살고 어떻게 견디겠는데 자꾸 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막 생활도 안 돼. 뭐 조금이라도 못 서 있겠어. 이러면은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아프다 보면 나중에 뭐 같이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이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협착증의 치료법. 초기 협착증에서는 약으로 조절이 잘 되세요. 약 먹고 이제 본인 이제 뭐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영 뭐 허리가 불편해, 엉치가 많이 아파. 초기 협착 같은 경우는 쉬면은 좋아지세요. 약에도 반응을 잘 해요. 그래서 병원도 잘 안 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 병이라는 게 협착은 한번 시작이 되면 계속 진행이 돼요. 계속 진행이. 점점 이제 약에도 반응을 하다가 쉬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이제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 질환, 뭐 주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사로도 이제 뭐 효과가 없으신 경우가 있어요. 중기 이상의 중기, 후기 이런 협착증에서는 뭐 시술 안 되면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세요. 예.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수술했던 환자세요. 되게 근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수술하기 전이고 오른쪽이 이제 수술한 후에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이 신경관이에요.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두 군데가 시커멓잖아요. 이 군데가 막혀 있는 거예요. 딱 우리가 이제 목 죄듯이 막혀 있는 데인데 수술하고 나니까 이렇게 넓어졌죠. 예, 그래서 뭐 수술은 뒤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인대도 제거하고 이제 후관절도 부분 이제 이분은 이제 왼쪽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편까지 해서 우리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감압술. 예. 그 지금 수술을 하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요? 시간은 이제 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 분절. 몇 분절 하냐, 몇 군데 병이 있느냐. 그래서 이분은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시커멓잖아요. 시커멓고 두 분절을 하신 거고 분절 수에 따라 되게 근데 병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한 군데만 협착이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그래서 한 두 군데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수술하는 시간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오래 안 걸려요. 기간 네. 그걸 영원히 안 아픈 거예요? 또 그거 재발성이 영원히 아프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협착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협착이. 수술한다고 내가 몸을 이제 80년, 뭐 그 이상, 70년, 80년 몸을 써왔는데, 한 생활이 힘들 정도로 아프다 이 말입니다. 와서 왔는데 내가 한 10점 정도 아프면 한 5점, 6점 정도 내가 생활, 그래도 내가 밭에 나가서 하루에 그래도 2-5시간 정도 일할 정도. 내가 뭐 설거지, 집안일 할 수 있을 정도. 이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기대 수치가 너무 높아도 사실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불편한 거를 좀 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게 뭐 마음이 편하고 근데 치료하는 저희들도 좀 그렇고. 협착증의 단계별 치료법은 초기 약물 치료, 중기에는 주사나 시술, 말기에는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는데요. 협착증 수술은 척추 후궁 일부를 절제해 좁아진 척추관을 확장시키는 신경 감압술이 대표적입니다. 불이 나면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속담인데요. 초기 진단 잘 받고 잘 치료받고 그래야지 내가 덜 아프고 돈도 덜 들고 남들 고생도 안 시킨다. 그거 굉장히 뭐 2번, 3번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자꾸 굽고 앞으로 휜다 이제 이런 분들 많으시죠. 자꾸 이렇게 숙이게 되고 뭐 그런 분들 많은데 그 원인이 되는 질환 그리고 제가 오늘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질환인데 그 다름 아니라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자꾸 허리가 굽어지게 되는데요. 굽은 허리의 원인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꼬부랑 허리의 원인, 골다공증과 척추 압박 골절.
골다공증 환자분들 사진이에요. 사진이고 이제 뭐 수술한 분들 사진만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골다공증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구멍할 때 그 공자예요. 골에 구멍이 많다 해서 골다공증이라고 해요. 뼈가 약해지니까 안에 이제 구멍이 송송송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60대 정도 되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30대까지 뼈를 열심히 만듭니다. 몸에서 젊고 이러니까 그때는 이게 몸이 이렇게 버는 양이 많아요. 몸이 이렇게 벌어드는 양이 많은데 30 딱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쓰는 게 더 많아요. 골다공증이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보면 60대 이상을 조사를 했어요. 60대 이상을 경기도 안성 지역에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해갖고 이제 여자분들 4명 중에 1명 골다공증이에요. 이제 지금 제 앞줄에 5분 여자 이제 할머님들 5분 계시거든요. 이 중에 1명, 2명 골다공증이라는 거예요. 뒤쪽에도 1~2명 골다공증이고. 남자들은 조금 적어요. 10명 중에 1명, 뭐 5명 중에 1명. 왜 이제 여자분들한테 많이 하냐면 이제 폐경하잖아요. 폐경하면은 우리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다가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없으니까 뼈가 이제 남자들보다 빨리 약해져요.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으로 여성은 폐경 이후 급속도로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뼈가 이제 단단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척추라는 건 몸의 축이잖아요. 몸의 중심이 되는 그 축을 이루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뼈인데 그게 이제 뼈가 약해져서 이렇게 나중에는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거 들다가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검사해 보니까 허리가 부러져 있어요. 아니, 무거운 거 들었을 뿐인데 내가 왜 허리가 부러지느냐. 어떤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뭐 찬장에 뭘 꺼내는데 접시 꺼내는데 했는데 부러진다. 더 심한 경우 한 뼈가 자꾸 약해집니다. 80, 90 되면 한 90까지 계시다가 이런 심지어 그런 분도 봤어요. 한 90대 기침했어요. 겨울 영원히 기침 했는데 예, 뼈가 이렇게 푸석푸석한 거예요. 푸석푸석.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문제죠. 뼈가 주저앉았어요. 자, 요거 정상이거든요. 요거 이제 네모나게 상자처럼. 예. 이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퍽 하고 주저앉는 거야. 퍽. 예. 밑에 보세요. 밑에는 똑같이 이제 압박골절이 왔는데 이분은 굉장히 운이 없어요. 뒤쪽 뼈가 깨졌어요. 앞쪽이 뒤쪽 뼈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뼈 쪼가리가 뒤로 툭 하고 나갔어요. 신경관 안쪽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옵니다. 뼈가 다 이런 게 이제 뼈가 약하니까 골다공증이 이제 오고 진행이 되니까 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 번 골절된 뼈는 또다시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럼 압박골절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척추 압박골절의 치료법. 자, 골다공증이 왔을 때 치료는 뭐 뼈가 부러져서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가만히 이렇게 두고 가만히 누워 있어서 이게 치료가 돼요. 시간 지나면 이제 아뭅니다. 뼈가 아물어요. 예, 뼈가 이제 주저앉아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그 이상.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여러 부작용들이 많아요. 누워만 있어야 되고 운동도 못하게 되고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흔하게 하는 치료로 이런 그 척추체 시멘트 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국소만 이거 전신마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술이 아니라 시술 이렇게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멘트 의료용 몸 안에 아주 안전하고 뼈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의료용 시멘트 주입술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간단해요. 예. 1시간도 안 걸리고 한 30분 정도면 비교적 쉽게 뭐 그렇게 위험 부담도 많지 않고 통증도 작고 이제 뒤에 올 수 있는 2차 골절도 막아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이제 뒤쪽 뼈가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겁니다. 무너져 뼈 조각이 신경관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중환자가 되시는 거죠. 뼈 없애주고 이제 나사못도 받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치료법으로는 빈 곳을 채워주는 척추 시멘트 성형술과 나사못으로 고정시켜주는 척추 유압술이 대표적입니다. 어쨌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저는 이렇게 딱 그 얘기만 하고 싶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질환이 안 생, 병이 안 생겨서 나를 저 같은 의사를 병원에서 안 만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이제 뭐 4명 중에 1명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흔한 질환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골다공증 검사는 우리 골밀도 검사를 하거든요. 골밀도 검사. 가까운 보건소가도 아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골밀도 검사해서 가지고 이제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면 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잘 하셔야지 돼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저 같은 사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우리 이제 어머님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퀴즈를 한번 내드리게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번. 뚱뚱한 사람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뚱뚱한 사람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울까요? 맞다고 생각하시고. 예. 뚱뚱하신 분. 예. 예. 저도 맞다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대부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맞다. 뚱뚱한 사람이 맞죠. 골다공증이 많다. 예. 네. 아니다. 아니다. 날씬한 사람이 더 아니다. 네. 거의 뭐 이렇게 뚱뚱한 분이 골다공증 많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아니. 예. 예. 오히려 이제 체구가 있고 등치 크신 분들이 골다공증이 적다. 이유는 이제 뭐 이렇게 무거워서 많이 먹어서 건강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골다공증이 뚱뚱한 게 골다공증이 좋으니까 뚱뚱해지시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곰국이 곰국이요? 네. 곰국 아시죠? 네, 곰국. 네. 곰국이 뼈에 좋은지 그걸 곰국이요. 당연히 뼈에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곰국은 정말 뼈에 좋은 음식일까요? 글쎄요, 곰국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아 근데 옛날에 네. 할머님들이 항상 뼈 튼튼하면 공국만이라고. 그게 아니고 저- 사골 사골 뭐 같은 거잖아요. 예. 예. 우려내 먹은 거. 뼈 우리는 거. 뭐. 예. 그렇지. 약간 그게 네, 근데 뭐. 네. 그거는 여자가 동양의학에서는 네. 동양의학에서는 먹은 그 음식 중에서 그 무슨 저 단백질 종류 글쎄 뭐 곰국, 뭐 사골국 이거 제가 뭐 교과서도 보고 하는데 뭐 그런 문헌을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칼슘이 중요해요. 칼슘. 칼슘이요. 예. 뭐 곰국 안에 칼슘이 단백질, 칼슘 이런 것들. 근데 아마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성분으로 얘기하면 칼슘이 좋아요. 실제로 약으로 처방을 드려요. 우리가 드리는 골다공증 약에 칼슘 제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칼슘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칼슘 많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뭐 멸치. 그렇죠. 잘하시네요. 역시 네, 뭐 멸치. 먹는 많이 거 진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뭐 등 푸는 생선. 그다음에 뭐 브로콜리 이런 것도 좋고요. 신선한 야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좀 먹기 편한 거는 우유가 그렇게 좋아요. 우유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우유를 아침에 큰 잔으로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 정도. 근데 건강에다 두유도 좋습니다. 아 두유는 더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칼슘 양이 뭐 칼슘 양 자체가 많다기보다 흡수가 제일 잘 돼요. 우유를 드시면. 그래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유를 하루에 한 2잔 정도 많으면 3잔 이렇게 드시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골다공증의 예방법. 비만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체중 관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곰국보다는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우유를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멸치와 고등어, 브로콜리도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척추질환 예방하는 운동법. 네, 그러면은 이제 자세랑 운동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자세를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앉아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자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게 좋은 자세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앉을 때 우리가 피해야 될 자세들은 있어요. 우리 MC 분, 아 예. 네, 평소 앉는 대로 한번 앉아 보시죠. 아 평소 안 들어요? 예, 편안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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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으면 망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병원 오시게 되죠. 뒤쪽으로 약간 앉는데 컴퓨터 할 때도 약간 이렇게. 네. 예, 옆으로 앉아. 아, 옆으로. 네. 앉을 때. 우리 이제 등받이 있는 의자가 좋고요. 앉을 때 다 등받이 있으니까 등받이를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펴주세요. 어깨를. 네, 어깨를.
뒤에 견갑골을 조금 맞닿게끔 이렇게 어깨를 조금 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손바닥 제가 모니터라고 볼게요. 모니터. 예, 뭐 우리 어르신들도 다 요즘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한번 봐보세요. 네. 본인 거. 월 평소 하던 대로 스마트폰을 생각하시고. 아유, 예. 이러고 하죠. 아, 재밌네. 명예보감 재밌네. 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조금 펴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예. 머리가 한 5kg 됩니다. 5kg. 5kg 되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숙일수록 여기에 부담이 많이 가요. 조금 이렇게 들어요. 드셔가지고 한 시야유 정도. 이게 제일 좋아요. 예, 이게 제일 좋고 숙이면 숙일수록 여기 이제 목에 퇴행적 변화가 빨리 오더라. 빨리 닳더라. 1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해주셔라. 예, 이 자세로 계속 있으라면 못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가슴을 쭉 편 뒤 고개를 45도 각도로 들어주세요. 1시간에 한 번, 10분 정도가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벽치기 운동이라고 하나, 운동법 하나 가르쳐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벽이 하나 있어야 돼요. 제가 벽이라고 치겠습니다. 네. 벽이 있으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허리 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벽을 이렇게 손을 맞닿고 한 발을 냅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요. 이런 식으로 미는 거예요. 벽은 내가 힘을 준 만큼 반대로 나한테 미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허리를 이렇게 쭉, 예, 요추 전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볍게 이제 숨을 이렇게 내쉬면 그러면 이제 등의 근육이 조금 긴장이 되고 안에 있는 속 근육들 같이 긴장이 됩니다. 예, 한 10번 정도. 예, 10번이라는 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본인 몸에 맞게끔. 오전에 발도 한번 바꿔보세요. 왼발 대고 밀면서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아침에 10번, 저녁에 10번. 횟수도 조금 뭐 왔다 갔다 좀 했는데 허리가 더 아프더라. 그러면 줄이고 안 하기도 하고. 한쪽 발을 앞으로 딛고 양손으로 벽을 밀면서 10초간 호흡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1회 10번씩 반복해주세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들려주신 우리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자, 마지막으로 여름철을 대비해서 우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이제 불편한 게 있으실 때 이 나이 되면 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전문가 만나서 정확히 진단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런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식습관 이런 것들 같이 교정해 나가면 우리가 튼튼하게 뭐 요즘에 뭐 100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세 혹은 뭐 그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예보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 Joke you broke, your love life's the away. It's like you're